김건희 여사님, 샤넬 화장품, 디올 명품백은 어디에 두셨습니까?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이 대통령 부속실입니까? 직접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뉴욕타임즈에 이어 미국 국영 매체인 미국의 소리도 윤석열 정부의 언론 대상 명예훼손 법적 대응이 역대 정부 최대라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소리는 윤 정부는 비판적인 언론인과 언론 매체를 기록적인 속도로 형사고발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정도로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인 망신을 당한 적이 있었는지 참담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정부와 여당은 언론사나 언론인을 상대로 최소 11건 이상의 명예훼손 관련 법적 대응을 했습니다. 임기 시작 1년 7개월여 만에 문재인 정부 4건, 박근혜 정부 8건, 이명박 정부 7건과 비교해도 압도적인 수치입니다. 미국의 소리는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설명하며 정부와 여당 관계자들은 MBC 직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민사 1명, 형사 2명 등 3건을 검찰에 고소했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전국민 듣기평가를 실시하며 언론을 고발하고 입을 막았지만 미국 언론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미국 국영매체도 고발하고 압수수색하실 겁니까? 그 전에도 뉴욕타임즈는 뉴스타파 기자와 전 JTBC 기자를 압수수색한 사실을 전하며 수사 대상은 외국 스파이가 아니라 윤 대통령과 정부의 비판적인 기사를 낸 국내 언론사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심지어 1990년대 한국이 민주화된 이후 이런 조치를 취한 적은 거의 없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법에도 없는 가짜뉴스 운운하면서 언론에 재갈 물린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언론 자유를 지키겠다는 대통령실의 해명을 보면서 오늘도 뚝뚝 떨어지는 국격을 걱정합니다. 연이은 디지털 재난으로 윤석열 정부는 디지털 무능까지 드러내고 있지만 정부 한 곳에서 묵묵히 더 나은 행정을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이 계시기에 더 널리 알리고 응원하려 소개합니다. 공무원, 군인, 공기업, 교사 등 100만 공직자의 업무 짐을 조금이나마 줄이고자 영원의 예산으로 매일 조금씩 만들어진 공문서 제작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간호직 공무원께서 하루하루 만들며 알려진 이 프로그램은 범정부 RPA 오피스, 범피스라고 불립니다. 공무원 대부분 공문을 작성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있고 자동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업무량을 줄이는 목적으로 개발되었습니다. 감탄이 나올 만큼 훌륭하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행정망 셧다운에도 원인도 찾지 못하고 수습조차 급급했는데 묵묵히 일하고 계신 대한민국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안전부에서도 이분들이 더 예우받고 과중한 업무에 힘겨워하지 않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